참 철학입니다. 오늘은 prescription, description, 한국어로는 제가 지시 단원, 기술 묘사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우선 이건 철학에서 주로 쓰는 용어고, 그리고 서양에서는 전문 철학자가 아니라도 일반인들이 평상시 대화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번역도 통일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prescription을 지시 단원으로, description을 기술 묘사로 하는 것이 옳은 번역이라고 믿습니다. 좀 자세히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prescription이라는 말은 지시적 단원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description은 기술적 묘사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prescription은 단원이긴 단원인데 지시를 하는 그러한 단원이고, description은 묘사긴 묘사인데 그것을 그대로 기술하는 그러한 묘사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prescription과 description은 하나의 설명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prescriptive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descriptive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철학에서 주로 쓰는 개념이고 서양에서는 일반인도 많이 쓴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explanation이라는 설명이라는 말을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explanation 이렇게 되면 여기에 prescriptive한 explanation 있고 descriptive한 explanation 있습니다. 이게 두 종류인데요. 그러니까 지시 단연적인 설명, 기술 묘사적인 설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 prescription과 description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description은 말 그대로 어떠한 상황을 그냥 그대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마치 근세의 유럽에서 17세기, 18세기 사실화가 유행했죠. 그리고 이제 20세기 미국에서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 내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캔버스 위에다가 화가가 그대로 그리는 것.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escription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이벤트와 내 눈앞에 펼쳐진 그런 현상을 그대로 기술 묘사를 한다. 그게 description입니다. 그러면 prescription은 뭐냐? 한국어에서는 prescription을 처방전 이렇게 번역한 게 많습니다. 예, 이게 맞습니다. 의료적으로는 처방전입니다. 미국에는 prescriptive drugs랑 over-the-counter drugs랑 이렇게 나눠요. OCD라고도 하는데요, 약자를 따서. 그래서 약국에 가면 그냥 자기가 약국에 들어가서 약을 집어서 돈을 계산하고 나올 수 있는 카운터, 이 약사의 카운터 너머에 있는 그런 드럭, 그래서 이제 over the counter drug이라고 합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그냥 가서 아무나 살 수 있는 드럭입니다. 반면에 prescriptive drugs는 약사한테 가서 이게 의사가 이렇게 처방전을 줬으니까 요걸 달라, 그래서 직접 줘야지만 살 수 있는 드럭이 prescriptive drug입니다. 처방된 처방약. 그럼 처음부터 이걸 왜 처방약이라는 얘기를 했냐? 처방을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의사가 다른 약을 먹지 말고 요 약을 먹어라. 지시적 단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병은 요런데 요 병에 대해서는 요거를 해야 된다 하고 지시하고 단언하는 겁니다. 그게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prescription 그러면은 의료적인 세팅에서는 처방전이 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지시 단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기본적인 이제 prescription과 description의 차이를 아셨죠? 그럼 이게 일반적인 언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everyday usage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사람들이 쓰는 일상의 대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팔러시를 한번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는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병원 내에 병원의 팔러시, 병원에 어떠한 방침을 한번 만든다, 이렇게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면 제가 실제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의료진들이 수술을 할 때, 의료진들이 치료를 할 때 환자한테 동의서를 받죠. 그 치료 결정을 환자가 직접 사인을 하고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럴 때 그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결정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없으면 법적으로 누가 이 환자를 대신해서 사인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찾아서 그 사람한테 물어야 돼요. 그때부터는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죠. 환자가 결정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혼수 상태에 빠져 있거나 뭐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치매가 왔을 수도 있고요. 또 일시적으로 히모글로빈 레벨이 낮던지 여러 가지 의학적인 이유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정신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럴 때 어떠한 기준으로
병원에 있는 전 의료진들한테 환자들의 판단 결정 능력에 대한 검사 기준에 대한 방침, 그래서 제가 그 치료 방침을 capacity policy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는 그렇게 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정신과 의사들이 쓰는 policy고요. 그리고 모든 의사들도 미국 법으로는 환자의 판단 능력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policy를 만든다 그러면 병원에서 의원회가 workgroup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워크그룹이라고 해요. 그러면 워크그룹의 여러 멤버들이 이 policy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하는 게 policy를 descriptive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prescriptive하게 만들 거냐 이걸 먼저 상의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환자의 decisional capacity를 판단 결정 능력을 검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정신의학에서 여러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워크그룹이 우리는 기술 묘사적으로 그냥 만들자. 그 얘기는 팔러시 생긴 자체가 어떻게 뭘 하라 이런 게 없고 팔러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병원은 환자의 웰빙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쭉 일반적인 말쓰겠죠. 그리고 의료진들이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환자가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 판단 능력을 검사한다. 그리고 판단 방식을 그냥 써놓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게 끝입니다. 이게 환자 판단 능력 검사 방법이다. describe, 기술 묘사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기술 묘사적 방침이 됩니다. descriptive policy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policy 자체가 descriptive 하기 때문에 의사들 보고 어떻게 하라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판단 능력 방식대로 안 했다고 해서 병원 방침을 어기거나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워크그룹이 모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시단연적으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른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만 하라. 그렇게 지시단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가 그 language의 표현 자체가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linear policy라고 많이 합니다. 첫째 이렇게, 둘째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시단언적인 policy를 만들 때는 때로는 이 policy를 어길 경우는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는데 어떠한 처벌이 있다. 이런 거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치료에 대한 policy는 그렇지는 않는데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병원 행정부에서 의사들 보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단언을 하는 겁니다. 됐죠? 예, 제가 이게 한 예였는데요. 기술 묘사라는 건 하나의 그 사태를 화가가 밖에 랜드스케이프를 캔버스에다가 그대로 옮겨 놓듯이 그렇게 기술 묘사를 하는 거고 지시단언이란 이렇게 하라 고 지시하고 단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어로는 기술 묘사는 이 비동사 있죠. is 그리고 지시단언은 보통 ought라고 씁니다.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should도 들어갈 수 있겠죠. should, ought.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해야 함. 그리고 is는 그렇다. 두 가지의 설명 방법입니다. 그냥 상황이 그렇다. is 비동사죠. 하지만 지시단어는 ought, should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ought, should를 쓰려면 개인의 이론 또는 신조나 믿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화자가 얘기할 때는 지시단언적인 발음이 됩니다. 이 기술 묘사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is가 되는 겁니다. 이론이라든지 개인적인 신조라든지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사태를 보고 화가가 밖에 랜드스케이프를 캔버스에 담듯이 그대로 묘사를 하는 것. 아셨죠? 예,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이 요 everyday usage 일반 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